이 영상은 대학생 동아리 5명이 장마철에 산속 펜션 MT를 갔다가 근처 저수지에 빠진 지민이 50년 전 수몰된 마을에서 죽은 귀신에게 쫓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6월 말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대학교 사진 동아리 5명이 MT를 떠났어요. 회장 준서, 부회장 민지, 그리고 지민, 태우, 수연.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속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승합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날씨가 안 좋네. 괜찮을까?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예약했잖아. 1박만 하고 오면 돼.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어요.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1시간쯤 달려 펜션에 도착했어요.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나와 맞았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안 좋네요.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5명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내부는 아늑했어요. 거실에 큰 창문이 있었고 밖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저수지가 보였어요. 잔잔하게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우와, 저수지다. 저기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저수지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준서가 물었어요. 왜요? 주인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물이 깊어요. 특히 장마철엔 더 위험하죠. 그냥 펜션 근처에서만 놀다 가세요. 5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풀고 각자 방에 배정됐어요. 1층에 남자들, 2층에 여자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바비큐를 준비했어요. 펜션 앞마당에 그릴을 설치했습니다. 비가 와서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고기를 굽고 소주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나와서 좋다. 시험 끝나고 이렇게 쉬니까 꿀 같아. 수연이 웃었어요. 맞아. 다음 학기 시작하면 또 바빠질 텐데. 지금 실컷 놀자. 민지가 고기를 굽다 말고 밖을 봤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 그치지도 않고. 준서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도 비 온대. 모레부터 그친다고 하더라. 지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저수지 가보자. 비 오는 풍경도 멋있을 것 같은데. 주인 아저씨가 말린 거 기억 안 나. 준서가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냥 여기서만 놀자. 지민은 아쉬워했지만 수긍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5명은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 11시쯤 되자 민지가 하품을 했어요. 나 좀 졸려. 먼저 자도 돼. 다들 동의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기로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민은 2층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수지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민은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까보다 수위가 높아 보였습니다. 지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착각이겠지. 지민은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일찍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저수지가 보였어요. 어젯밤보다 확실히 수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물이 펜션 쪽으로 가까이 와 있었어요. 지민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기로 했어요.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후 민지가 지민을 깨웠어요. 지민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지민은 일어나 씻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준서와 태우, 수연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잤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저수지 물 불어난 거 봤어. 많이 높아졌더라. 태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진짜네. 어제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어.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장마철이라 그래요. 비가 계속 오면 저렇게 차오르죠. 걱정 마세요. 펜션까지는 안 와요. 하지만 절대 저수지 근처는 가지 마세요. 미끄러우니까요. 5명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거실에 모였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루해진 5명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점심때쯤 지민이 말했어요. 너무 심심해. 나 좀 산책하고 올게. 민지가 걱정했습니다. 비 오는데 어디 가려고. 지민은 우산을 들었어요. 그냥 펜션 주변만 돌고 올게. 답답해 죽겠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저수지는 가지 마.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지민은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걸었어요. 펜션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나무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지민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러다 저수지 쪽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어요. 잠깐만 보고 올까? 지민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을 걸었어요. 5분쯤 걸으니 저수지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수면에 떨어져 동심원을 그렸어요. 지민은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 봤어요. 검은색이었습니다. 깊어 보였어요. 그때 물속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흐릿한 형체였어요. 사람 같았습니다. 지민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지민은 허우적거렸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옷이 무거웠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민을 잡아당겼어요. 물 밖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지민은 기침을 하며 물을 뱉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지민을 붙잡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요. 지민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지민을 업고 펜션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구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주인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저수지에 빠졌어요. 제가 마침 지나가다 구했습니다. 민지가 지민을 안았어요. 정신 차려, 지민아. 지민은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나 괜찮아. 준서가 화를 냈어요. 저수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빨리 씻고 따뜻한 옷 입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지민은 2층 방으로 올라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물속에서 본 형체가 계속 떠올랐어요. 분명 사람 같았는데.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야. 그냥 그림자였을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5명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지민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괜찮아? 병원 가볼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태우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지나가셨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준서도 동의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조심해, 지민아. 지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민도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뻗고 있었어요. 지민을 향해서요. 지민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지민은 벌떡 일어났어요. 2층인데 누가 창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창문에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젖은 손자국이었어요.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요. 지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급히 커튼을 닫았어요.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 3시 지민은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지민은 창문 쪽을 봤습니다. 누군가 펜션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펜션을 향해 걸어왔어요. 지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창문 앞에 섰어요. 지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지민은 비명을 질렀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위층에서 친구들이 급히 내려왔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민지가 불을 켰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어요. 밖에 여자가 있어. 준서가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민아, 아무도 없어.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히 봤어. 젖은 옷 입고 물 떨어지고. 나한테 웃었어. 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 오늘 물에 빠져서 충격받은 것 같아. 쉬어야 해.
지민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함께 있어줬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지민은 민지 옆에서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서를 불렀어요. 준서가 지민을 흔들었습니다. 지민아, 일어나. 지민의 몸이 차가웠어요. 준서는 놀라 손을 뗐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지민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어제 물에 빠졌다고요. 그때 제대로 치료받았어야 했는데. 지민은 입원했습니다. 4명은 병원에 남았어요. 오후가 되어 지민이 깼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봤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어요. 지민아, 정신 차렸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여기 왜 있어? 준서가 설명했어요. 저체온증이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지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젯밤 본 여자가 떠올랐어요. 그 여자 진짜였어. 태우가 진정시켰습니다. 지민아, 그냥 꿈이었어. 너 많이 놀랐잖아. 지민은 믿지 않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마중 나왔어요. 지민아,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명은 펜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MT는 그렇게 끝났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지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자신을 봤을까? 서울에 도착했어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민은 자취방에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악몽을 꿨습니다. 저수지에 빠지는 꿈이었어요. 물속에서 수많은 손이 지민을 잡아당겼습니다. 밑으로 더 깊이.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지민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뚝뚝.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관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누군가 젖은 채로 서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소름이 돋았어요.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물웅덩이를 닦았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민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지민이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아, 너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상담 좀 받아봐.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태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저수지에 대해 알아보자. 혹시 뭔가 사연이 있을지도 몰라. 준서가 동의했어요. 좋아, 조사해보자. 5명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수지 이름을 쳤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 기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저수지 실종 사건 10년째 미해결.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10년 전부터 매년 장마철이면 그 저수지 근처에서 사람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20대 여성, 30대 남성, 10대 학생.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마철에 실종됐다는 것.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데? 두 번째 기사를 봤습니다. 저수지 50년 전 마을 수몰로 만들어져. 기사를 읽었어요. 그 저수지는 50년 전 댐을 만들며 생긴 인공 저수지였습니다. 원래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하지만 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이주했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는 떠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내보내졌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태우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한을 품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아닐까?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미신이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지만 지민은 믿었습니다. 자신이 본 여자를 떠올렸어요. 그 여자는 분명 이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펜션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은 동의했어요. 준서가 펜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그때 학생들. 준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수지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주인 아저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준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저희 친구가 이상한 걸 계속 보고 있어요. 주인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 저수지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50년 전 마을이 수몰될 때 한 가족이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집에 불을 지르고 온 가족이 저수지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항의의 표시였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짜리 딸. 셋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후로 장마철이면 그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해요. 같이 있고 싶어서요. 준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실종된 사람들은? 주인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모두 저수지 밑에 있을 겁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저수지가 너무 깊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에는 옛날 마을이 그대로 있어요. 집들, 길들 모두요. 거기 갇힌 거예요. 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어요.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민이 본 여자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그 딸아이일 거야. 나를 끌어들이려 했던 거야. 태우가 말했습니다.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수연이 말했어요. 일단 저수지 근처에 가지 말자. 그리고 지민이는 계속 조심해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미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친구들과 함께 있기로 했어요. 민지의 집에서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5명이 모여 영화를 봤어요.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웠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 모두 잠들었어요. 지민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깼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였어요. 지민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는 잠겨 있었는데요. 지민은 당황해서 물을 빼려고 했어요. 그때 욕조 물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손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지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민은 비명을 질렀어요. 친구들이 깨어 달려왔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지민은 욕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욕조는 텅 비어 있었어요. 지민의 발목에는 차가운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지민을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지민은 알았습니다. 그 귀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5명은 절에 갔습니다. 스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님은 지민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귀신이 따라붙었구나. 지민의 어깨 너머로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영혼은 집착이 강해요. 외로워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려 하죠. 이미 깊이 연결됐어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민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스님이 부적을 꺼냈습니다. 이걸 항상 지니세요. 그리고 절대 물 근처에 가지 마세요. 강도 바다도 심지어 욕조도 위험해요. 지민은 부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해결하려면 저수지로 가야 해요. 그 영혼을 달래야 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가요. 무서워요. 스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명은 절을 나왔어요. 지민은 부적을 품에 넣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이상한 일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악몽도 덜 꿨어요. 지민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지만 여전히 물을 조심했어요. 샤워도 짧게 했고 수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지민을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지민은 불안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지민은 커튼을 닫았습니다.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밤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민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다가 간 것 같았어요. 지민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1시간 후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였어요. 지민은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마지못해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려 했습니다.
그때 거울에 뭔가 비쳤어요.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지민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작은 발자국이 있었어요.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지민은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비를 맞으며 달렸습니다. 민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문 좀 열어줘. 민지가 문을 열었어요. 지민이 온몸이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나타났어. 그 아이가. 민지는 지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혔어요. 지민에게 따뜻한 차를 줬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준서, 태우, 수연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5명이 모여 앉았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지민아. 계속 도망칠 순 없어. 스님이 말한 대로 저수지로 가야 해.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 나 못 가. 태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갈게. 혼자 보내지 않아. 민지도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지민아, 이대로는 평생 괴롭힘 당할 거야. 끝내야 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내일 가자. 낮에 가면 덜 무서울 거야. 지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자. 끝내자. 다음 날 아침 5명은 차를 타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3시간을 달려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장마로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5명은 차에서 내렸어요. 지민은 저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지민은 저수지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민은 물을 내려다 봤습니다. 검고 깊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있다면 나와줘. 이야기하자. 잠시 고요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 물이 출렁였어요. 물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젖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지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친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외로웠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워요. 여기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어? 아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빠는 떠났어요. 저만 남았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같이 있어 주기려. 지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구나. 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친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만 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무섭게 하니까 그렇지.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외로움을 채우려는 것도. 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요? 계속 혼자인 건가요? 지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 위에서요.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갈 시간이야. 가족한테로요.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겠어요. 아이는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젖어 있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지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수지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안아줬어요. 잘했어, 지민아. 정말 잘했어. 5명은 저수지를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 아이도 자신도 자유로워졌어요. 집에 도착한 지민은 샤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편안했어요. 밤에 지민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무릉덩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5명은 다시 모였어요. 었는데 이제 믿게 됐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경험했지. 평생 못 잊을 거야. 지민이 말했어요. 너희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민지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5명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무서웠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음 MT는 바다로 가자. 절대 저수지는 안 가. 모두 웃었습니다. 그래, 바다가 좋아. 며칠 후 지민은 그 저수지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수지 50년 만에 숨은 개방. 기사를 읽었어요. 저수지 물을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댐을 철거하고 마을을 복원한다고 해요. 수몰됐던 마을이 다시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지민은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곳도 평화로워지겠구나. 더 이상 슬픔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거예요. 지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지민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지민은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가족을 만났을까? 행복할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가장 먼저 뜬 별이었어요. 지민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지내 꼬마야. 가족과 함께 행복해.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지민은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가볍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TV를 보다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친구들이 답장했어요. 좋아. 어디 갈래? 지민은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바다 근처 식당 어때? 신선한 회 먹자. 친구들이 동의했어요. 지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좋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준비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5명이 모여 바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웃고 떠들었어요.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했어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철썩였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5명은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를 밟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민은 파도를 바라봤어요. 물이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들어가 볼래? 지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들어가자. 5명은 함께 바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지민은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웃었어요. 모두 행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아름다웠어요. 지민은 그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어요. 지민은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가 완벽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지민은 그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모든 것에.